선생님, B가 맞아요? 우리 아이 점수가 B라고요? 네, 평가 기준표대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기준표를 제가 직접 봐야겠어요. 지금 당장요. 어머니, 이 내용은 학교에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20년 경력 학부모가 B 하나 못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어머니, 지금 이 통화 내용이 기록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기록이요? 뭘 기록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저는 오늘 날짜와 발언 내용을 메모해 서랍에 보관하겠습니다. 내일 학교 교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교감 선생님께 따질 거예요. 어머니, 그 선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후 4시 거실 식탁 위에 수행평가 결과지가 펼쳐져 있었다. B, 그 한 글자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흘 동안 같이 붙어 앉아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게 전부 B 한 글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오늘 수행평가 결과지를 받았는데요. B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평가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수행평가는 발표 구성력, 자료 활용도, 표현력 세 항목으로 나눠서 채점했습니다. 기준표대로 산출한 결과예요. 세 항목 중에서 어디가 낮게 나온 건가요? 자료 활용 부분은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표현력 항목에서 낮게 평가됐습니다. 발표 중 시선 처리와 목소리 전달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어요. 시선 처리요? 그게 점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요. 표현력 배점이 전체의 30%입니다. 학기 초 수행평가 계획서에 항목별 배점이 모두 안내돼 있었어요. 저는 그 계획서를 제대로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언제 어떻게 보내주신 건가요? 3월 초 가정통신문에 첨부됐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평가 기준을 가정통신문 한 장으로 끝내신 거예요? 학부모들한테 따로 설명 기회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규정에 따른 안내 절차입니다.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전달된 사항이에요. 선생님, 저 이 학교 학부모 된 지 12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머니,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 기준과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 기준이 정말 공정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선생님 주관이 점수에 반영된 건 아니냐고요. 저는 기준표에 따라 채점했습니다. 주관이 개입된 게 아니에요. 그 기준표를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일 학교로 찾아가서 볼 수 있죠? 오실 거면 미리 시간 조율을 부탁드립니다. 수업 시간 중에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제가 시간 내서 직접 찾아가겠다는데 그것도 미리 약속을 잡아야만 하는 건가요? 저도 수업이 있는 교사입니다. 수업 중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무실로 가겠어요. 교감 선생님도 자리에 계시겠죠? 교감 선생님은 왜요? 이건 제가 담당한 수업 평가 사항인데요. 선생님 선에서 설명이 안 되니까 윗분이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통화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할 말이 남아 있는데 선생님이 먼저 끊겠다는 거예요? 오늘 날짜와 통화 내용을 메모해 두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메모요? 저한테 왜 메모를 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절차상 필요한 기록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 점수 하나 물어봤더니 절차가 나오고 메모가 나오고
내가 지금 민원인 취급을 받는 건가요? 어머니, 통화 마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거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는 시간이었다. 손안의 전화기가 천천히 식어갔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 아이 점수를 확인하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일 학교 가서 교감 선생님한테 직접 말하면 돼요. 기준표 받아서 재검토 요청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교무실 서랍이 열렸다. 메모지 위에 날짜, 통화 시각, 발언 요지 3줄이 적혔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작고 낮았다. 선생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채점 요청 절차가 따로 있나요? 성적 이의 신청 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 기한이 따로 있으니 내일 확인하시면 돼요. 서류를 또 작성해서 내야 해요.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저 개인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규정 절차를 따라야 해요. 선생님이 채점한 점수잖아요. 선생님이 한 번 더 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규정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규정이 있어야 모든 학생에게 공정성이 유지됩니다. 저 혼자 임의로 바꾸면 다른 학생들한테도 불공평한 거예요. 지금 다른 학생 얘기를 왜 꺼내세요? 저는 내 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반 전체를 담당하는 교사입니다. 한 학생만 따로 예외를 둘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아이는 누가 봐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안 봐주면 부모가 직접 나서야죠. 제가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어머니, 나서시는 방식이 오늘 이 통화처럼 계속된다면 저는 그걸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받아들인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내일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교감 선생님께도 오늘 상황을 미리 전달해 두겠습니다. 제가 찾아가기도 전에 교감한테 먼저 말씀해 두신다고요? 네, 절차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학교를 믿고 아이 맡겼더니 이런 식으로 대우받아야 해요? 무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습니다. 선생님 입장만 있고 제 입장은 없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전혀 안 중요한 거고요. 통화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끊겼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결과지가 그대로 식탁 위에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내일 학교 가면 달라질 거예요. 기준표 직접 보고 교감 선생님한테 직접 설명 들으면 분명히 달라지겠죠. 퇴근 무렵 복도에서 마주친 담임 얼굴이 평소와 달랐다. 교감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좋지 않네요. 학부모 통화가 좀 길어져서요. 수행평가 B등급 관련인데 통화 중 표현이 좀 과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과해졌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얘기해봐요. 평가 기준을 설명드렸는데 경력을 내세우시면서 점수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신공격성 표현도 좀 있었고요. 내일 학교에 오신다고 해요? 네, 오전 10시에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교감 선생님 자리에 계시냐고도 물어보셨고요. 통화 내용이나 메모 같은 건 있어요? 날짜랑 시각은 발언 내용 요지는 적어뒀습니다. 잘했어요. 내일 방문하시면 저도 자리에 있을게요. 혼자 대응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기록은 계속 남겨두세요. 통화 날짜, 방문 경위, 발언 내용 전부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도 불이 꺼졌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각자의 방향으로 멀어졌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결과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비. 그 글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내일 가면 돼요. 교감 선생님한테 직접 말하면 되는 거야. 기준표 받아서 재검토 요청서 내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선생님이 메모를 한다고 했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가? 아니야. 내 아이 일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가로등 빛 아래로 발걸음이 무거웠다. 핸드폰 화면에 교육활동 침해라는 단어가 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교감은 일찍 출근해서 상담 기록 양식을 책상 위에 꺼내 놓았다. 오늘 방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다. 선생님, 오늘 어머니 오시면 제가 옆에 있을게요.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 바로 저한테 눈짓 줘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통화 내용도 다시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잘했어요. 오늘 면담 내용도 날짜랑 발언 요지 꼭 적어두고요. 혹시 오늘 상황에 따라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을까요? 오늘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죠. 일단 기록 먼저 철저히 해두세요. 나머지는 상황 보고 얘기해요. 교육활동 침해 신고까지 가야 하는 건지 솔직히 그 단계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원하지 않아도 필요할 수 있어요. 선생님 직업의 존엄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직업의 존엄이요. 어제 통화하면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잘못한 게 없으면 기록이 선생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록이 전부예요. 오전 9시 50분. 학교 정문 앞이었다. 서류 봉투를 손에 쥔 채 잠깐 멈춰섰다. 이번엔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준표 확인하고 재검토 요청서 내고 교감 선생님한테 직접 설명 들으면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 메모 얘기가 자꾸 걸렸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가? 아니야. 잘못한 게 없잖아요.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수행평가에서 발표 당일 우리 아이 상태가 어땠는지 선생님은 제대로 보셨나요? 저는 모든 학생의 발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특정 학생만 달리 본 적 없어요. 동일한 기준이라고 하시는데 그 기준을 아이들한테 미리 충분히 알려주셨나요? 발표 방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셨냐고요. 수업 시간에 발표 방법과 평가 항목을 설명했습니다. 기준표도 수업 중에 나눠줬고요. 수업 중에 나눠줬다고요? 우리 아이는 집에 그 종이를 가져온 적이 없어요. 혹시 그것도 아이 탓으로 돌리실 건가요? 어머니, 수업 자료 관리는 학생 본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분명히 전달했어요. 중학생에게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라고 하시나요? 선생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해 주셨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30명 학생을 동시에 담당합니다. 한 학생의 자료 관리를 개별적으로 챙기는 건 어렵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아이는 알아서 하라는 거네요. 선생님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가르치는 분 아닌가요? 어머니, 지금 통화에서 제 직업에 대한 언급이 좀 과하게 느껴집니다. 과하다고요? 제가 뭘 과하게 말했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록 얘기를 하시네요. 선생님, 저 지금 겁 주시는 거예요? 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 발표를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선생님은 알기나 하세요? 준비한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평가는 노력이 아니라 결과와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위로예요, 선생님? 노력은 인정하는데 점수는 못 올려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요. 좋아요. 그러면 내일 학교 가서 그 기준표를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앞에서요. 오셔서 확인하시는 건 어머니의 권리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권리요. 그 말은 제대로 들었네요. 내일 10시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손이 전화기 위에 있었다. 내일 가면 달라지겠지. 가면 달라져야지.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분명히 여쭤볼게요. 이번 수행평가에서 같은 반 다른 아이들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B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있나요? 다른 학생들의 성적은 개인정보라서 공개가 어렵습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안 되는 사항이에요. 개별 점수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번 평가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루어졌는지, 기준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평가는 기준표대로 이뤄졌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은 내일 학교에서 기준표를 직접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가겠다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왜 자꾸 내일 하세요? 지금 이 통화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표는 제가 지금 전화로 읽어드릴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직접 보셔야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일 가서 기준표 보고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항목별로 설명해 주세요. 교감 선생님도 그 자리에 계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그날 밤 교무실 서랍 속 메모지에는 날짜 2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 아래 칸은 아직 비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차 안이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스피커폰을 켰다. 어제보다 목소리가 빨라졌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예요. 어젯밤에 생각해 봤는데 기준초 얘기만으로는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오늘 학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통화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수업 준비 중입니다. 오늘 10시에 학교로 오시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오전에 가는 거 알아요.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선생님, 어제 메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메모 내용이 뭔지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건 저의 업무 기록입니다. 어머니께 공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저에 대한 기록인데 제가 볼 수 없다고요? 선생님이 뭘 적어뒀는지도 모르게 학교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통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저 물러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일은 반드시 끝을 봐야 해요. 우리 아이 점수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직접 밝혀낼 겁니다.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다. 차가 움직였다. 스피커폰 너머가 조용해졌는데 손은 여전히 핸들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내가 이런 일로 물러선다면 아이한테 뭘 보여주는 거야? 끝까지 가야 해. 오늘 학교에서 반드시 끝내는 거야. 오전 10시 5분 전 교무실 앞 복도에 안내를 받은 학부모가 들어섰다. 목소리가 이미 입구에서 새어 나오고 있었다. 교감 선생님 계세요?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해야 할 게 있어서요. 네, 제가 교감입니다. 일단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수행평가 B등급 얘기예요. 어제 담임 선생님하고 통화했는데 설명이 전혀 납득이 안 됐거든요.
기준표도 직접 보고 재검토 요청도 하고 싶어요. 재검토 요청도 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저도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오시면 같이 얘기해 봅시다. 어머니, 오셨군요. 기준표는 여기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릴게요. 잠깐요. 기준표 보기 전에 먼저 물어둘게요. 선생님이 어제 메모한 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건 업무상 기록이라 공유가 어렵습니다. 저한테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못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기록까지 남기는 거예요. 어머니, 일단 기준표부터 확인하시고 이야기를 진행해 봅시다. 알겠어요. 기준표 주세요. 여기 발표 구성력, 자료 활용도, 표현력 세 항목입니다. 각 항목 배점과 세부 기준이 나와 있어요. 표현력은 시선 처리, 목소리 크기, 발표 속도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발표 속도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거예요? 빠르면 감점이에요? 느리면 감점이에요? 청중이 이해하기 적절한 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경우 모두 점수에 반영돼요. 청중이 이해하기 적절한 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경우 모두 점수에 반영돼요. 청중이 이해하기 적절한 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경우 모두 점수에 반영돼요. 청중이 이해하기 적절한 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경우 모두 점수에 반영돼요. 또렷한 발음, 리듬 일정, 과장 없이 단정, 말끝 짧게, 핵심어만 또렷하게. 청중이 이해하기 적절한 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경우 모두 점수에 반영돼요. 그게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선생님 입장에서 적절한 속도랑 다른 사람이 보는 적절한 속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이 기준표는 교육청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전체 교사들이 협의해서 만든 겁니다. 저 혼자 임의로 정한 게 아니에요. 교육청 지침이요. 그러면 교육청에 민원 넣으면 되겠네요. 이 기준이 적절한지 확인해 달라고요. 어머니, 교육청 민원은 어머니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재검토 요청 절차예요. 그 방향으로 진행하시겠어요? 재검토 요청이요. 그 서류 내면 실제로 다시 봐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검토했다고 통보하는 거예요?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과는 검토 후 통보해드려요. 그 통보까지 얼마나 걸리죠? 통상 2주에서 3주 정도 봅니다. 3. 주요. 그동안 내 아이는 B등급을 달고 다녀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지금 이 자리가 감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이요? 내 아이 일인데 감정이 안 생기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감정이 생기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이 평가와 직접 관계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 학교 다른 학부모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선생님 평가 방식이 유독 엄격하다는 얘기를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됐다고요? 여러 학부모가 같은 얘기를 하면 그게 확인된 거 아닌가요? 어머니,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임 선생님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면담은 수행평가 절차 확인이 목적이에요. 평가 방식이 문제라면 그 평가를 한 선생님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둘이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담임 선생님의 직업적 판단 전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르게 접근하셔야 해요. 다르게 접근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차대로 서류 내고 3주 기다리고 그러면 다 해결돼요? 어머니, 오늘 면담 내용을 저도 기록해 두겠습니다. 또 기록이에요. 선생님, 그 기록이라는 게 저한테 불리하게 쓰이는 거 아닌가요? 절차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감 선생님, 이 선생님이 저를 계속 기록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면담 방식인가요? 어머니, 기록은 위협이 아닙니다. 학교가 면담 내용을 남기는 건 양쪽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양쪽을 보호한다고요. 그러면 왜 어제 통화 내용만 메모하고 제 말은 제대로 기록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면담은 양쪽 발언을 모두 기록합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도 포함해서요. 내 말도 기록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뭘 말하든 다 남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잠깐 말이 잠겼다. 교감 앞에서, 담임 앞에서 자신이 한 말들이 전부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졌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재검토 요청서 양식 주세요. 지금 바로 작성할게요. 행정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금요일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어머니, 그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시는 건가요? 재검토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가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이든 어디든요. 어머니의 권리이십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면담 중에 선생님이 저한테 한 말들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감정적이라고 하고 평가와 관계없는 방향이라고 하고 그게 학부모한테 할 말이에요. 어머니, 저는 면담의 방향을 잡으려 한 거지 어머니를 비하한 게 아닙니다. 비하로 들렸어요. 제가 감정적이라고 하면 그게 비하 아닌가요? 어머니, 오늘 면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검토 요청서 제출 후 결과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요. 좋아요. 가겠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여기서 한 말 전부 기억해요. 내 아이 일은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복도 끝으로 발소리가 멀어졌다. 교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교감과 담임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늘 내용 바로 정리해 두세요. 발언 수위, 시간, 내용 전부요.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면담 기록이 나오면 같이 검토해 봅시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요. 교사 생활 15년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선생님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신고서를 쓰게 되면 어머니한테도 통보가 가나요? 네, 절차상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해야 해요. 하지만 필요하면 해야 하는 거예요. 저녁 무렵 교무실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다. 아이들은 이미 다 집으로 돌아가고 없었다. 운동장이 텅 비어 있었다. 그날 밤 재검토 요청서 양식을 출력해서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 내가 옳아요. 그 확신은 변하지 않아. 이 서류에도 그걸 똑같이 써야 해.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가는 거야. 선생님, 오늘 면담에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려요. 제가 다른 학부모들 얘기를 꺼냈을 때 선생님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해요? 어머니, 오늘 면담은 이미 끝났습니다. 추가 통화는 어렵습니다. 끝났다고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오늘 면담에서 제 말을 자꾸 끊고 방향을 바꾸셨잖아요. 그게 공정한 면담이에요? 어머니, 저는 면담 진행을 위해 필요한 말을 한 겁니다. 끄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말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차단처럼 들렸거든요. 제 말이 계속 막혔어요. 어머니, 지금 이 통화도 기록됩니다. 그러니까요. 기록된다는 걸 알면서도 전화한 거예요. 제가 억울한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거잖아요. 억울한 마음은 재검토 요청서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통화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교무실 앞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30분이에요. 복도에서 30분 서 있었어요. 어머니, 그 시간 동안 목소리가 복도에 많이 들렸습니다. 주변 선생님들도 수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목소리를 높이면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게 교권 침해인가요? 어머니, 지금 하신 말씀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 방향이요? 교권 침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절차대로 진행할 겁니다. 재검토 요청서 기한은 금요일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교권 침해. 그 단어가 귓속에 남았다. 내가 정말 그걸 한 건가?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부모로서 당연한 말을 했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거야. 그게 침해예요. 그런데 왜 자꾸 기록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오늘 내가 한 말들이 어디에 어떻게 남아 있을까? 그날 오후 늦게 교감은 담임에게 문자를 보냈다.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절차를 확인해 두라는 내용이었다. 담임의 답장은 짧고 빨랐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작성해서 내일 아침에 드릴게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더 미루는 것도 좋지 않아요. 솔직히 이걸 쓰면서 손이 멈추는 게 여러 번이에요. 그분도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인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 계속 고민이 됩니다. 맞아요. 그분도 아이를 위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이 선생님한테 상처를 줬으면 선생님도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네, 쓰겠습니다. 밤이 깊어졌다. 재검토 요청서 양식이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다. 이름칸과 학생 이름칸만 채워져 있고 이의 내용칸은 비어 있었다. 이의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지? 내가 억울한 건 맞는데 그 억울함을 말로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냥 써요.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표현력 항목의 기준이 주관적이며 담임교사의 설명이 불충분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같은 시각 담임의 책상 위에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 양식이 펼쳐져 있었다. 피해 내용 칸에 통화 중 인신공격성 발언, 반복 민원, 방문 면담 중 고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펜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몇 주 뒤 아침 학교 회의실 복도 의자에 앉아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복도가 조용했다.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간간히 새어나왔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하나? 아이 점수 하나 따지다가 심의 자리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도 틀린 게 없어요. 내가 한 말은 전부 사실이고 내가 한 행동은 부모로서 당연한 거야. 여기서도 그걸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교무실 쪽 복도에서 수업 일지를 손에 든 담임이 회의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발걸음이 느리지 않았지만 얼굴에서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내가 지금 학생을 가르치러 온 건지 민원을 견디러 온 건지 모르겠어요. 심의 시작 전이에요. 마음 추스르고 들어가요.
오늘 심의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솔직히 두렵습니다. 제 통화 내용이 낭독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낯설어요. 선생님이 기록해둔 것들이 오늘 자료로 쓰입니다. 그 기록이 선생님을 대신해서 말해줄 거예요. 그래도 기록해둔 게 다행이네요. 안 했으면 오늘 아무것도 없는 채로 들어갔을 거예요. 맞아요. 기록이 전부예요. 들어가 봅시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학부모에게 안내원이 다가왔다. 잠시 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후요. 그 잠시가 얼마나 되는 건지 안에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들어가서 내가 직접 말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한 말은 전부 정당한 항의였고 그걸 여기서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회의실 안에 들어섰다. 테이블 한쪽에 위원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 담임과 교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공기가 건조하고 낮았다. 저 학부모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절차인지, 제가 어떤 역할로 앉아 있는 건지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은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자리입니다. 양측 발언을 청취하고 기록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치매 여부를 판단한다고요? 저는 치매한 적 없어요. 부모로서 당연한 항의를 했을 뿐이에요. 오늘 자리는 그 판단을 위한 과정입니다. 먼저 기록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내용이요. 그게 뭔지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지금 낭독한다고요? 통화 일자, 면담 일자, 발언 내용 요지가 정리돼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낭독이 시작됐다. 날짜, 통화 시각, 발언 요지.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들이 문서 언어로 바뀌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그 문장들이 낯설게 들렸다. 잠깐요. 그 문장은 제가 한 말이 맞는데 전후 맥락이 빠져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왜 그 말을 했는지가 같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겁니다. 낭독이 끝난 후에요. 맥락 없이 문장만 읽으면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공정한 심의예요? 어머니, 이 기록에는 날짜와 상황 설명도 함께 있습니다. 맥락을 제거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쓴 기록이잖아요. 선생님한테 유리하게 쓰여 있을 거 아닌가요? 저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유리하게 왜곡한 내용은 없어요. 그게 선생님 입장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저는 그 기록을 처음 보는 거고 여기 오기 전에 내용을 확인할 기회도 없었어요. 어머니, 이 절차는 양측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낭독 후 어머니께서 직접 발언하실 수 있어요.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뭘 말해야 해요? 변호사도 없이, 준비도 없이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오늘 심의에 법적 대리인을 동반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안내가 됐을 텐데요. 사전 안내요. 저는 그런 안내를 제대로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통지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진행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당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이의 점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그 점을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치매라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통화 중에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경력을 내세우며 제 직업적 판단을 부정하는 발언도 있었고요. 모욕이요. 제가 선생님 경력을 직접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평가 방식을 문제 삼은 거예요. 답답함은 저 개인을 분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직업인으로서 존엄이 훼손되는 경험이었어요. 존엄이요.
내 아이 점수를 놓고 선생님 존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가 받은 점수가 아이의 존엄은 아닌가요? 어머니, 아이의 점수와 어머니의 항의 방식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점수가 잘못됐으니까 항의한 거고, 항의가 거세진 건 학교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양측 발언을 모두 기록하겠습니다. 심의 결과는 추후 통보됩니다. 추후 통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이 안 나는 건가요? 심의위원회 검토 후 결과가 나옵니다. 기간은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돼요. 또 3주요. 재검토 기다리고 이제 심의 결과 또 기다리라고요.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심의실 창문 너머로 운동장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다. 담임은 그 소리가 위로인지 더 아픈 건지 알 수 없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 복도가 아까보다 더 길어 보였다. 서류 봉투를 손에 쥔 채 걸었다. 내가 오늘 제대로 말을 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정당한 항의였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 입장은 그거야. 그런데 오늘 낭독된 문장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 말인데 낯설었다. 저 문장이 정말 내가 한 말인가? 심의 후 교감과 담임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다. 교감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 심의 잘 마무리됐어요. 선생님이 기록해둔 내용이 자료로 충분히 쓰였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기록된 내용 보면 특별교육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더 강한 처분은 지금 상황에선 어렵겠지만요. 특별교육이요. 어머니한테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이 되네요. 받아들이는 건 어머니 몫이에요. 선생님이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도요, 처음엔 그냥 학부모였잖아요. 아이 걱정해서 전화한 분이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걸 보면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선생님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그 복잡함이 선생님을 흔들면 안 돼요.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네, 그 말이 지금 제일 필요했어요.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수업에만 집중하세요. 수업에 집중하라고 하시는데 교실에 들어가면 아이들 얼굴 보면서 이 상황이 자꾸 겹쳐요. 내가 이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건지. 그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 생각이 선생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 정신과 상담을 생각하고 있어요. 통화 내용이 자꾸 떠오르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필요하면 해야죠. 그것도 선생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며칠 뒤 아침 집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발신인 란에 교육청 이름이 찍혀 있었다. 교육청에서 왜 편지가 오지? 봉투 겉면을 한참 들여다봤다. 손이 천천히 봉투 끝을 잡았다. 거실로 들어와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펼쳤다. 특별교육 이수 안내. 12시간. 교육활동 침해 인정. 12시간이요? 내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12시간짜리 교육을 받아야 해요? 이건 납득할 수 없어요. 정당한 항의를 한 부모한테 교육 이수를 통보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학교 편만 드는 결정이잖아요. 종이를 한 번 더 읽었다. 불복 절차 안내. 이의 신청 기한 14일. 그 아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장이 있었다. 법적 조력이요. 그러면 변호사한테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가야지. 이게 옳지 않다는 걸 법원에서 가려달라는 거야.
변호사 사무실 앞까지 걸어가면서 손이 계속 봉투를 쥐었다 놓았다 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니야, 가야 해. 내가 맞다는 걸 밝혀야 해. 변호사님, 저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 12시간 통지를 받았어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복 소송 가능한가요? 통지서 좀 볼게요. 어떤 내용으로 침해 인정을 받으셨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통화 중 표현이 인신 공격성이었다. 반복 민원을 제기했다. 방민 면담 중 고성을 질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전부 정당한 항의였다고 생각해요. 정당한 항의와 교육활동 침해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통화 내용이나 면담 기록 같은 자료가 있으세요? 제 쪽 자료는 없어요. 학교가 기록한 건 있는데 그게 학교 입장에서 쓴 거잖아요. 그렇다면 학교 자료가 주요 증거가 되겠네요. 그 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게 먼저예요. 반박할 근거요.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어디서 근거를 찾아요? 당시 통화나 면담에 동석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머니가 직접 메모해둔 내용이라도요? 없어요. 저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그냥 부모로서 당연히 할 말을 했을 뿐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기록이 없는 어머니 쪽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불리하다고요? 제가 옳은데 불리한 거예요? 법원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해요. 지금 증거는 학교 쪽에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특별교육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소송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머니가 법원에서 내 말이 정당했는지 가려달라고 하시려면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결정하셔야 해요. 쉽지 않아도 가겠어요. 변호사님, 법원에서 내 말이 정당했는지 가려주세요. 그게 마지막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시작해 봅시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봉투를 손에 꽉 쥐었다. 특별교육 12시간. 그 종이가 이제 소송의 시작이 됐다. 상담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치료를 생각 중이라는 말을 꺼내는데 한참이 걸렸다. 요즘 통화 내용이 수업 중에도 떠올라요. 아이들 앞에 섰는데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도는 것 같아서요. 그 정도면 혼자 안고 있으면 안 돼요. 상담받아요. 제가 이렇게 오래 남아있을 줄 몰랐어요. 신고서 쓰고 심의까지 갔는데 마음이 정리가 되질 않아요. 마음이 정리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 과정을 버텨낸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버텨냈다는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절차를 따랐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절차를 따른 게 맞아요. 그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게 옳은 거였어요. 소송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끝이 있어요.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 전까지는 기록이 선생님 편이에요. 그날 밤 식탁 위에 특별교육 통지서와 불복소송 관련 서류가 나란히 놓였다. 12시간이라는 숫자가 계속 눈에 걸렸다. 12시간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12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소송 준비를 해야 한다. 변호사님이 불리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가야 해. 내가 맞다는 걸 법원에서 직접 가려야 해. 그게 마지막이 될 거야.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통화가 이어졌다. 어머니, 소송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아이는 이 상황을 알고 있나요? 아이요. 아이한테는 말 안 했어요. 아이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아이한테 이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소송이 진행되면 학교를 통해 아이도 상황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해요. 아이가 알게 된다고요. 제가 아이를 위해 시작한 일인데 아이한테 상처가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소송은 어머니의 권리지만 결과와 그 이후까지 같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과와 그 이후요. 지금도 이미 너무 많이 왔는데 이후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끝내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머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면 일단 준비는 해둬요. 결정은 며칠 더 두고 하셔도 돼요. 아니요. 결정했어요. 가겠습니다. 법원에서 내 말이 정당했는지 가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게 제 마지막이에요. 오후 늦게 담임은 학교 복도 창문 앞에 서서 운동장을 내다봤다. 아이들이 335호 교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저 아이들 중에 어머니의 아이도 있었다. 그 아이는 잘 있을까? 이 상황이 아이한테 어떻게 전달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선생님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선생님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해요. 자신을 챙긴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기록이 선생님 편이라고 하셨는데 기록이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거든요. 마음이 편해지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어렵죠. 그래도 버텨야 해요. 소송이 시작되면 또 그 내용들이 법정에서 낭독된다는 거잖아요. 한 번으로 충분한데 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힘들어요. 그래도 마지막이에요.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면 거기서 끝이에요. 조금만 더 버텨요. 네, 마지막이라는 말이 지금은 제일 위로가 되네요. 상담실 불이 꺼졌다. 두 사람이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 나갔다. 복도에 발소리만 남았다.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난 뒤였다. 법원 복도는 조용했다. 발소리만 길게 울렸다. 서류철을 끌어안고 법정 문 앞에 섰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린 건지. 처음 전화했던 날이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어머니, 오늘 판결 요지 낭독이 먼저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리 지키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증거 구조상 학교 쪽 기록이 워낙 촘촘하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도 제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아이를 위한 마음이었고 선생님한테 설명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 마음은 맞아요. 하지만 법원은 마음이 아니라 말의 방식을 봐요. 어머니가 어떤 표현을 쓰셨는지, 그 횟수가 얼마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말의 방식이요. 저는 그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알아요. 하지만 오늘 그 설명을 할 기회는 이미 지났어요.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해요. 받아들인다고요. 그게 말처럼 되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같은 시각 학교 교무실에서 담임은 재판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다. 창밖 운동장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저 소리가 오늘은 왜 이렇게 멀게 들리지? 위로가 되는 건지 더 아픈 건지 가늠이 안 돼요. 오늘 판결 나오면 연락 올 거예요. 수업 신경 쓰세요. 수업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보게 돼요. 법원이 몇 시에 열리는지 알면서도요.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 일이니까요.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 무게가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과가 좋아도 그 통화 내용은 제 안에 남아 있을 테니까요. 그것이 교육 활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끝난 것 같아도 여전히 남아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솔직히 판결 이후에 어머니를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은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 돼요. 법정 문이 열렸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다. 서류 넘기는 소리가 조용하고 단호하게 울렸다. 심장이 빨라졌다. 변호사 옆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다. 이제 몇 분 뒤면 결과가 나온다. 판결 요지가 낭독됐다. 정당한 의견 제시의 한계를 벗어난 인신공격성 표현, 반복 민원, 방문 면담 중 일시간에 걸친 고성,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는 판단. 낭독이 끝났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변호사가 옆에서 작게 말했다. 예상했던 결과예요. 예상했다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귓속에서 울렸다. 예상한 결과라면 나는 왜 여기까지 온 거지? 어머니, 일단 나가요. 복도에서 얘기해요. 일어섰다. 발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법정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복도빛이 유독 밝게 느껴졌다. 항소를 고려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워요. 항소요. 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지쳐요. 더 이상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도 이해해요.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저는 어느 쪽이든 도울게요. 한참 복도에 서 있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면서 숨이 잠깐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그 안도감이 끝이란 느낌과 함께 왔다. 내 말이 내 발목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옳다고 생각했는데 말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어머니, 아이를 향한 마음은 맞았어요. 그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을 뿐이에요. 문제가 됐을 뿐이에요. 그게 위로예요, 변호사님? 마음은 맞았는데 방식이 틀렸다는 게요? 위로가 안 됐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사실이 그래요. 법원 계단 아래 햇빛이 넓게 깔려 있었다. 한 발 내디디면서 뭔가가 끝났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끝이 나쁜 방향이어도 끝은 끝이었다. 오후 2시 교감에게서 문자가 왔다. 판결 나왔어요. 학교 측 판단대로예요. 화면을 내려놓았다. 안도가 왔다. 그런데 그 안도 안에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함께 있었다. 수고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끝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져요. 끝났는데 왜 마음이 가볍지 않은 거죠? 상처는 판결이 끝낸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오늘 어떤 표정으로 법정을 나왔을지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왜 그게 신경 쓰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그 분을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선생님이 교사인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도 관계는 끝났죠. 사과도 없었고 중재도 없었고 이대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관계 회복은 어려울 거예요. 그게 이 사건이 남긴 가장 무거운 부분이에요. 교사라는 직업의 존엄을 지켰다고 하는데 마음 한쪽이 비어 있어요. 지킨 건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그게 이 일의 진짜 무게예요. 옳은 결과가 나와도 상처는 남아요.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저녁, 집 현관 앞이었다.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 담임 선생님 이름이 연락처에 있었다.
사과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 선생님, 오늘 판결 결과 보셨죠? 저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방식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손가락이 멈췄다. 이걸 보내면 뭐가 달라지나? 판결이 이미 났는데 이 문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 지웠다. 처음부터 다시 썼다. 선생님, 저 오늘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상처를 드렸다면, 또 멈췄다. 상처를 드렸다면, 그 뒤에 뭘 쓰지? 미안하다고? 그 말이 나오질 않아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문자창이 닫혔다. 보내지 못한 문장이 공백으로 남았다. 그날 저녁, 담임은 상담실에서 치료사와 마주 앉았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다. 판결이 났는데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요. 이제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통화 내용이 아직 귓속에 있어요. 관계 회복은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대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분 아이는 아직 제 반이에요. 내일도 교실에서 그 아이를 봐야 해요. 그 아이한테 잘못이 없는데 저한테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일이 떠오르겠죠. 그게 제가 안고 가야 할 부분인 거겠죠. 직업의 존엄을 지켰는데 그 존엄 안에 이런 무게가 같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변호사님, 제가 오늘 법정에서 판결 요지를 들으면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인신공격성 표현이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어머니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통화 중에 선생님의 직업적 자질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 표현하신 부분이 있었고 그게 기록에 남아 있었어요. 자질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평가 방식을 따진 건데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같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달라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게 들릴 수 있어요.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었어요. 듣는 사람 입장이요. 제 입장은 결국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사람이 없었던 거네요.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긴 해요. 처음 통화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더 천천히 해줬다면 어머니도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선생님은 규정대로 했고 기록도 남겼어요. 법원은 그걸 봤어요. 규정대로, 기록, 그 두 가지가 이긴 거네요. 마음은 진 거고요. 어머니, 이 사건에서 이기고 진 게 아니에요. 말의 방식이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말의 방식이요. 지금 그 말이 제일 아프게 들려요. 오늘 판결 결과가 나왔어요. 학교 측 판단대로 나왔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길 거라는 기대를 안 한 건 아닌데 막상 판결 결과를 들으니까 안도보다 공허함이 먼저 왔어요. 이게 정상인 건가요? 그 어머니가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왜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 아이와 매일 교실에서 마주쳐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겠죠. 저도 그 아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직업의 존엄이라는 말을 교감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 존엄을 지키는 과정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지키고 나서도 이 무게가 남는 줄도요. 오후 늦게 교감이 교무실로 들어왔다. 담임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자리를 잡았다. 오늘 어때요? 판결 결과 받고 나서. 모르겠어요. 안도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안도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빈 느낌이 뭔지 알아요. 승리라는 게 항상 채워지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런 싸움은요. 싸움이라는 말도 싫어요. 저는 싸운 게 아니라 지켜낸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과정을 돌아보면 싸운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부르든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점은 변하지 않아요.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 건지, 언제쯤 이 무게가 가벼워질까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분명히 가벼워질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마켓 앞을 지나쳤다.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가 진열돼 있었다. 발이 저절로 멈췄다. 아이한테 이거라도 사가야겠다. 오늘 내가 뭘 했는지 아이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집에 왔다는 건 알겠지.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아이 때문이었어요. 아이 점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그걸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게 틀렸나요? 마음이 틀린 게 아니라 방식이 틀렸다고 하는데 그 경계가 어딘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도 끝났어요. 뭔가가 끝났어요. 좋은 방식으로 끝나지 않았지만 끝이 났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숨이 쉬어져요. 그날 밤 교무실 서랍 속 메모지들이 마지막으로 꺼내졌다. 날짜가 적힌 줄들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갔다. 이제 이것들은 서류함으로 옮겨질 것이었다. 현관불을 켰다. 핸드폰을 잠깐 내려다봤다. 문자창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보내지 못한 문장은 공백으로 남은 채 오래 흔들릴 것 같았다.